1997년부터 2010년 사이에 태어난 G세대가 과거 부모 세대보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첫 세대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 증언에 나선 신경과학자 제러드 쿠니 호바스 박사는 G세대가 표준화 학업 평가에서 바로 앞선 세대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한 최초의 세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G세대가 주의력과 기억력, 문해력, IQ 등 거의 모든 인지 지표에서 이전 세대보다 낮은 성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호바스 박사에 따르면 G세대는 특히 자신의 학습 능력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향도 두드러졌습니다. 호바스 박사는 이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속적인 스크린 노출을 지목했습니다. G세대는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노트북 등 화면을 보는 데 쓴다는 겁니다. 인간은 사람 간의 상호작용과 깊이 있는 학습 등을 통해 배우도록 설계돼 있는데 짧은 영상과 요약된 정보만 소비하는 환경이 뇌의 능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호바스 박사는 학교 현장에서 책 대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에듀테크 또한 그 학습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오히려 학습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호바스 박사는 실제 80개국의 학업 성취 데이터를 살펴보면 학교 현장에 디지털 기술이 광범위하게 도입된 이후 학업 성과가 유의미하게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이 내부 문건에서 10대 공략을 최우선 목표로 삼도록 임직원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문건은 메타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미국 주정부들이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낸 뒤 2주 만에 작성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메타의 인스타그램 사업부장은 2023년 11월 사업팀들에게 2024년 계획을 세울 때 제1순위 과제로 10대, 그중에서도 선진국 시장의 10대 공략을 주문했습니다. 매체는 이 문건 말고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작성된 내부 문건들을 확인했는데 메타가 인스타그램의 10대 유입과 활동을 늘리기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문건들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은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으로 빠져나가버린 10대 사용자들을 되찾겠다는 목표를 2023년 말부터 세운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 친화적 인플루언서를 부각하고 신규 청소년 사용자가 아는 사람을 더 쉽게 찾도록 알고리즘을 조정하는 등 여러 전술을 동원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계획은 인스타그램이 10대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전문가 경고와 소송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시행됐다고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지난 2021년 인스타그램이 10대 소녀들의 외모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긴다는 점을 메타가 내부 연구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고 2023년 10월에는 미국 41개 주와 법무부 장관이 메타가 청소년 이용자들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인스타그램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서비스를 변경했다고 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메타 측은 입장문에서 청소년들을 겨냥해 이런 계획들을 수립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청소년 보호 노력도 동시에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중1부터 고1까지 20여 명의 학생들이 스마트폰 중독 치유센터를 찾았습니다. 아이와 헤어지면서 눈물을 보인 어머니. 여길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왕따 경험도 있고 극심하게 당황을 많이 했거든요. SNS, DM 이런 거에 더 집착을 해가지고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성적인 사진을 보내라고 계속 그러고 일상의 관계 실패를 만회해 줄 것처럼 보였던 SNS가 더 깊은 나락으로 이끌었단 겁니다. 스마트폰 없이 보낸 첫날 밤이 이들에게 편했을 리 없습니다. 뒤척거리다가 났어요. 뉴스 보고 졸렸어. 2주 과정의 캠프는 주로 자기소개와 놀이, 체육 등 사람을 직접 접하는 활동으로 채워지고 휴식 시간에도 독서와 대화, 보드게임 등이 권장됩니다. 낯선 곳에서 낯선 이들과의 생활이 처음부터 순조롭긴 어렵습니다. 한 아이가 갑자기 물병을 던지고 맞은편 아이는 욕을 하며 말리는 친구를 발로 찼습니다. 그래도 전화해가지고 휴대폰 놓고 친구들도 보내려고 무조건 계속 할 거예요. 집단 상담 시간에 들어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물어봤습니다. 8시간 이상 쓰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10명 중 7명이 손을 들었고 이 아이들 모두 자정 넘어까지 쓴다고 답했습니다. 단체 DM방에 릴스가 일주일에 한 몇백 개가 와요. 새벽 3시인가 4시인가에 DM을 앉아니 이러면서 수다 떨 때가 있죠. 입소한 청소년 3명 중 1명은 우울증이나 주의력 결핍,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욕구를 가상 공간에서 좀 충족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고 SNS에 많이 과의존하게 되고 우리나라 10대 청소년 10명 중 4명은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입니다. 발달 과정이 있는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중독이 급속히 진행되고 부작용도 더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호주는 세계 최초로 SNS 연령 제한법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스마트폰 중독을 야기하는 SNS에 대한 규제나 거대 플랫폼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아직 작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각종 챌린지 영상에 아이돌 그룹의 춤이나 게임 영상까지 끝없이 올라오는 콘텐츠에서 10대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어떤 영상 보는 거야? 쇼츠 제일 많이 봐요. 그냥 뭐 먹방이나 그냥 쇼츠 넘겨서 나오는 거 봐요. 학교 시간, 이날 학생들이 많이 사용한 스마트폰 앱을 살펴봤습니다. 이미 2시간 가까이 숏폼 영상을 본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그냥 막 빠져들고 이게 나가고 싶은데 하나만 더 하면서 막 못 자고. 숏폼의 중독성은 특히 청소년들에게 크게 나타납니다. 10대뿐 아니라 10대 미만 아동 3명 중 1명 이상이 숏폼 이용 시간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숏폼 중독을 하소연하는 부모들도 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제출했는데 이제 당근마켓 같은 데서 이제 공기계를 따로 사서 이제 하는 경우도 많고. 쉽게 중독 상태, 의존 상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런 전두엽의 기능을 뭐 일시적이든 아니면 상당 기간이든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도 플랫폼 기업들은 숏폼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최근 다음 앱에서 숏폼 탭을 열었고 네이버도 다양한 앱을 통해 숏폼 서비스 제공을 늘리고 있습니다. 숏폼 자체에 판매 사이트 링크를 걸거나 게임이나 쇼핑 등 청소년들 눈길을 끌만한 광고도 중간에 배치합니다. 노린다고 해야 되나요? 노리고 광고처럼 또 조금 애들이 봤을 때는 유해한 것들도 같이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지난 2월 미국 뉴욕시장은 청소년 정신건강에 위해를 가했다며 틱톡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중독성 있는 플랫폼을 설계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한 알고리즘을 사용했다고 본 겁니다. 국내 플랫폼들의 행태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국내에선 아직 숏폼에 대한 규제 움직임은 없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